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기 회복 효과가 저소득층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이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T가 아이폰4에 예약 가입을 받은 지 7시간 만인 오후 1시 현재 예약 가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달 아파트 분양 물량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새로 입주하는 곳은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호가 때 코스닥이 약세로 전환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 코스닥은 0.1% 각각 올랐고요. 장중에 코스피에서 매도로 전환을 했었던 기관이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1,3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한 4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개인이 열심히 이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프로그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순매수 규모가 유입이 좀 됐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그다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승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잠시 후에 김중원 연구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상황 그리고 또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의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8월 18일 수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움직임이 다소 크지 않은 다소 지루한 장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지수도 그리고 일부 업종들도 바닥을 다져가는 가정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6포인트 오르면서 176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63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어제 장에서 5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했고요. 오늘 장에서는 20일 이동 평균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1750선 후반에서 횡보 움직임 보이다가 장 막판 들어서 기관이 매수로 흐름 바꾸면서 다시 한번 1760선까지는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초가 부근까지는 올라오지 못하고 1761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6거리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이 1,3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났고요. 기관이 매수로 다시 흐름을 바꾸면서 49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오늘장 개인만이 매도했는데요. 개인이 1,9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강보합 유지하면서 478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출발은 480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470선 후반에서 횡보 움직임 나타났는데요. 결국은 이런 움직임 꾸준히 유지하면서 478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개인이 3거래일 만에 매도로 흐름 바꿨는데요. 수급 짚어봅니다. 개인이 97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나고요. 외국인 쪽에서 20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기관이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 쪽에서 100억 원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내리면서 1174원 20전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출발은 1원 70전 내리면서 1174원에 출발했는데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고요. 규모는 줄었지만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꾸준히 나오면서 역시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장 1174원까지 내려와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조정받으면서 0.5% 내렸고요. 포스코가 올랐습니다. 0.4% 오르면서 49만 2,500원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내렸습니다. LG화학이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오늘 3% 큰 폭으로 올랐고요. 삼성생명 내렸고요. 신한지주 장중에 약세로 전환한 이후에 0.3%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모비스가 내렸고요. 반면에 한국전력이 올랐습니다. 신한지주와 반대로 KB금융이 강보합 유지하면서 마감했고요. LG전자 1.9%, LG가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셀트리온이 0.2% 내렸고요. 서울반도체 역시 내렸습니다. 반면에 SK브로드밴드가 1%, CJ오쇼핑이 4.5%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실적 기대감에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쓴 종목입니다. 포스코 ICT가 내렸고요. OCI 머티리얼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메가스터디가 교육주 강세 2% 올랐고요. 동서 올랐습니다. 반면에 다음이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태웅이 오늘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1.5%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오이기즈게임즈가 오늘 2% 오르면서 SK컴퓨터를 제치고 시총 11위로 오른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주들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3분기 실적 기대감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지주만이 약보합으로 마감했고요. 반면에 KB금융이 강보합, 그리고 기업은행이 2.4%, 외환은행이 3%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오늘 은행주가 큰 폭의 상승 움직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화학주도 많이 올랐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LG화학이 3% 올랐고요. 한화케미칼과 호남석유가 5%대 6% 가까운 상승 움직임 보였습니다. 이수화학이 10% 오르면서 화학주들이 큰 폭의 상승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두산건설이 두산 말카텍을 합병 결정했다는 소식이 올라고요. 나머지 건설주도 마찬가지로 올랐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두산건설이 3% 올랐고요. 나머지 건설주들 3%에서 6% 가까운 상승 움직임 보이면서 건설주도 큰 폭의 상승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비철금속주 살펴보겠습니다. 비철금속 가격이 오르면서 다시 한번 관심받았는데요. 대창이 5% 올랐고요. 이고산업이 7% 가까이 올랐습니다. BNG스틸 역시 6%, 그리고 조일알루미늄 역시 4% 오르면서 비철금속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폰4의 예약 판매가 개시되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큰 폭의 상승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LG전자가 1.9% 올랐고요. 삼성 SDI가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위성프리테크가 14%, KJ프리텍이 15%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아이폰 4G 관련주,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장까지 국내 증시 이틀째 조심스러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일 장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라스 성공 전략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HMC 투자증권 김중원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장 상황 그리고 또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상승세가 나왔고 1760선을 다시 또 넘어섰습니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는 않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장 특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네, 좀 전반적으로 지수가 향후 방향성이 좀 모호한 상태인데요. 특히 이제 금요일 주말에 맞을 미국 경기 선행지수 발표를 앞두고 좀 시장에서는 관망 심리가 존재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이 전일 이렇게 다우지수가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좀 지지부진한 금요일 흐름을 보였던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은 여겨집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기업 실적 호재와 경기 지표 개선 등으로 드린 것 같이 다우산업지수는 1% 이상 상승했고 그런 부분이 이제 금요일 국내 증시 외국인 매수에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한 걸로 해석됩니다. 월마트와 홈디포가 2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또한 이제 주택 지표 실망에도 불구하고 7월 산업 생산이 전월비 1% 이상 상승해 전망치를 상회한 점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월마트나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할인점인데요. 이런 대형 할인점이 경기 침체기에는 당연히 실적이 좀 좋은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이 꼭 미국의 내수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로 볼 수 있냐라는 부분에 좀 의문이 제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국내 증시는 그런 부분이 이제 뉴욕 증시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지만 그렇게 금액 크진 않았습니다. 1,357억 원 정도 유입이 됐고요. 오히려 지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000계약가량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제 국내 수급인 연기금은 매수세를 꾸준히 보였고요. 그러면서 연기금이 선호하는 선호가 높은 화학, 건설, 은행 업종의 최근 강세는 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미국 시장이 지난밤에 반등에 성공했고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었죠. 오늘 밤 상황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오늘 밤에 저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금일 밤에는 미국 쪽은 좀 한산한 분위기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 경제나 기업 실적 지표들의 발표가 많았고요. 그런 부분이 중요했는데 금일 밤에는 이제 미국 주간 NBA 주택 융자 신청 지수 발표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9일 밤에 예정된 미국 7월 경기 선행 지수 발표가 중요할 걸로 보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금일에도 시장에 좀 관망 심리가 존재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에 전월비 대비 한 0.2%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금월은 이제 전월비 대비 개선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좀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 상황이 좀 한산하게 전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렇다면 내일 우리 증시 오르기 위해서는 내부 요인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부탁드리죠. 네, 증시 전망을 좀 해보면 뉴욕 증시 반등 소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지 못한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미국 쪽의 경제 지표들의 불안, 그에 따른 위험자산 손해 약화로 지수가 크게 반등하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외국인보다는 이제 국내 수국인 연기국은 보면 8월에만 벌써 1조 7천억이 넘게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너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기금이 하반기에는 월 1조 이상씩 꾸준히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이 현실화되고 실제로 저희가 추정하는 것보다도 연기금이 더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선호가 높은 업종들이 강세가 지속되는데 그런 업종들이 보통 이제 소재와 산업재 업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화학, 건설, 철강, 조선 등 이제 소재와 산업재 중심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만큼 외국인의 선호 업종보다는 당분간은 연기금의 선호 업종에 좀 더 관심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반해 이제 코스피 지수는 지금 연고점 이후 추가 상승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보이는데요. 그만큼 지수의 어떤 기대 수익률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소외를 보였던 코스닥 시장의 소외 현상이 최근에는 점차 완화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제는 좀 코스닥 시장에 좀 관심을 가져도 될 시기로 보이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의 조정이 컸던 IT 종목들, 반도체나 이제 LED 관련 부품 종목들의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들과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은 종목들, 그 중에서도 외국인의 비중은 높지 않은 종목들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HMC 투자증권의 김주원 책임연구원과 함께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기 회복 효과가 저소득층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오전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2분기 가계 동향에서 소득 5분위 배율이 2004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경기 회복의 효과가 저소득층까지 확산되면서 소득 격차가 상당폭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정부는 소득격차 완화 추세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기업 등 관련 기업들도 국내 소비와 투자 활성화에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이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 경쟁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저축은행 중앙회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105개 회원사의 예금금리 외에 대출금리도 인터넷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감원은 대부업체들의 대출금리도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도록 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피털사도 신용대출 금리 확인 서비스를 하반기 안에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KT가 아이폰4에 예약 가입을 받은 지 7시간 만인 오후 1시 현재 예약 가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전 6시 아이폰4의 사전 예약 가입이 시작되자 KT 폰스오터 사이트에는 약 8만여 명이 한꺼번에 접속하면서 예약 사이트가 다운되는 사태도 빚어졌습니다. KT는 24일까지 온라인 예약 가입을 받고 전국 오프라인 대리점에서도 출시 전까지 예약 가입을 받은 후 4달 중 아이폰4를 공식 출시할 계획입니다. 아이폰4의 출고가는 기존 3GS와 동일한 81만 4천 원으로 사용자가 월 4만 5천 원인 요금제에 가입하고 24개월 약정을 맺으면 26만 4천 원에 아이폰4 16GB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아파트 분양 물량은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새로 입주하는 곳은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다음 달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27,616가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25,654가구보다 2,000가구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반면 아파트 신규 분양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달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총 28곳,
13,099가구로 지난해 9월 22,322가구보다 41%가량 줄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 침체하면서 청약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서 건설사들이 분양 시기를 미루거나 아직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HMC 투자증권이 내일부터 이틀에 걸쳐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HMC IB 제1호 스펙에 대한 일반 공모를 실시합니다. 개인 배정 물량은 총 공모 주식 수의 40%이며 공모가는 2,000원입니다. 환불일과 납입 예정일은 오는 24일이고 상장 및 거래 개시 예정일은 오는 31일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유렉스와 연계한 코스피 200 옵션 시장을 개장합니다. 거래소는 이번 연계로 아시아와 북미, 유럽에 걸쳐 코스피 200 지수 파생 상품의 글로벌화를 달성하고 24시간 거래 체제를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이 자산운용업계 최초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신한 BNP 모바일 펀드 가이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펀드 소개와 펀드 계산기, 펀드 스쿨 등의 코너를 통해 펀드 투자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10년 상반기 펀드 판매회사 암행평가에서 광주은행이 2회 연속 우수평가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금감원은 은행과 증권사 35개사 600여 점포를 대상으로 투자자 정보와 투자 성향 파악, 펀드 상품 설명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광주은행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코스피가 0.4% 오르면서 마감이 됐고 1760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도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전반적으로 아시아 지역 증시도 건전하게 흘러갔던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어떻게 마감됐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부터 살펴봅니다. 일본 증시 마감이 됐죠. 0.86% 상승하면서 9,240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좀 주춤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장중에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0.1% 오르면서 2,674선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